완벽한 아이디어는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수영 능력은 안 좋아진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수영할 때 다치기 쉬운 부위와 그걸 예방하기 위한 자세 교정, 운동 전후 스트레칭 방법 등을 알고 싶어요. 매일 수영하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건강하게 수영하는 방법부터 얘기하자면은 일단 관절에 무리가 없는 형태여야 돼요. 분명히 사람마다 뭐 유연성, 가동성, 근력이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영이라는 종목을 처음 배울 때는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영을 하시다가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면은 조금은 자세를 변형을 시켜서 본인한테 편안한 수영을 찾아가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부상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와손 다치신 분 그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부상 없이 수영을 잘 하려면 등 근육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이유는 어깨 관절에 부딪히는 현상이 있죠. 그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단련시킨다 그런 거보다는 등 근육을 단련시켜서 가슴이 딱 펴지게 그런 운동에 집중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은 전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영상이 있죠. 쇼츠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 영상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워밍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법별 드릴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자유수영하면 보조기구를 못 써서 맨몸 드릴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당황하는 게 몇 개까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한 10시간을 얘기해야 하고 영상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드릴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드릴의 목적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장기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급반에서 패드를 사용하는데 어떤 크기의 패드이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드릴 훈련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드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패들 얘기를 할게요. 패들은 뭐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패드의 크기는 자기 어깨의 근력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너무 패들이 자기 근력에 비해서 크면은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수영이 안 되겠죠. 또 너무 작으면 부하가 약하기 때문에 또 운동이 안 되겠죠. 요거는 본인의 근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패들은 전완근에 끼는 방식도 있어요. 또 핑거 패드라는 게 있어요. 핑거 패드는 뭐냐면은 요 손끝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어떻게 착용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저희가 초창기 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Q&A 시간 때 손끝에 착용하게 되면은 전완근 힘 있죠. 거기가 많이 좋아져요. 수영을 할 때 끝까지 미는 힘 이게 좀 좋아지고 전완근에 끼게 되면은 내 몸통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패들도 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지만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영 발차기 연습해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고관절 가동성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영 발차기 차기 위해서 발목을 기역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유지를 못하고 자꾸 풀러버려요. 이거를 잡아주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에그비트 킥이라고 해요. 에그비트 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입영할 때 쓰는 그 발차기 있죠. 그거 이제 에그비트 킥이라는데 힙판 잡고 에그비트 킥을 차면서 발목에 혹은 이 발등에 혹은 발바닥에 물이 밀리는 느낌을 계속 찾아가면서 연습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측류와 난류가 있는데 측류는 이제 몸에 흘러가는 이제 물을 얘기하는 거고 난류는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저항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평영 발차기 찬다는 거는 이 난류를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에그비트 킥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서 차려고 하지 마시고 발목을 꺾어서 살짝 차면서 그 난류를 느껴보시면서 점점 감각을 크게 가져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평영 발차기를 감각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에그비트 킥으로 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차는 거에 한해서죠. 나중에는 뭐 모으는 거 다들 신경 써야 되지만 어쨌든 평영 발차기의 핵심은 물을 걸어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병 출수킥 타이밍이 늦어지는데 잘 수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킥 타이밍 훈련 드릴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요 드릴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킥에 보면 입수킥이 있고 출수킥이 있는데 출수킥에 딱 특화돼 가지고 하는 드릴이 있어요. 그 드릴을 제가 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패들과 스노클로 혼자 연습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개인 강습을 먼저 받고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패들과 스노클을 혼자 연습하고 싶은데 수영장에서 패들과 스노클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죠. 개인 강습
좋죠. 개인 강습 받으면 많은 내용을 본인한테 특화돼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무조건 개인 강습이 좋은 건 아니고요. 개인만 강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 강습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저한테 DM을 주시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유소년 수영 선수들이 기초근력 보조 운동 등 짐에서 훈련하는 홍보글이 엄청 많은데요. 어느 연령대부터 하면 좋을까요?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유소년 애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종목 외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네. 만약 수영을 시킨다면은 다른 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수영만 일단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시키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조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은 코치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경기력이 약해진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가슴 근육이 생기고 팔 근육이 생기고 다리 허벅지에 막 이제 생기고 복근이 생기면서 오히려 수영 능력은 안 좋아진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좀 움직일 줄 알아야지 운동을 더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운동신경이 발달되기 전에 미리 무게를 줘가지고 발달시킨다면 어떨까요? 그럼 운동신경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직 내가 충분한 발달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더 큰 근육을 내가 잃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아니면은 왼손으로 하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걸 꼭 시켜야지만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수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운동이라는 거를 잘못 시키면 오히려 재능을 제한시킨다. 어떤 운동을 시키냐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시키냐도 상당히 중요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그 말에 공감을 가고요. 지나치게 수영 외에 다른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유연성, 가동성 혹은 협응성, 민첩성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유연성과 가동성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추천을 하지만 무게를 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수영을 한다면 저는 뭐 안 시킬 거예요. 딱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제 아들은 안 시켜요. 40대 중반 수영 6개월 차 신입입니다. 요즘 저병 발차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슴 누르기라는 걸 하는데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걸까요? 가슴 누르기가 뭔지 이해는 되는데 물속에서 그 동작 수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가슴 누르기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요거를 제가 가슴 누르기 안 되면 뭐 흉곽의 유연성이 나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가슴 누르기를 도와주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이 저병 발차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영 발차기 설명할 때 무릎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그걸 차면서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업킥이 중요하다겠는데 저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병은 자유형보다는 좀 더 깊게 무릎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공간을 좀 더 많이 형성이 돼요. 그 자영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차면서 무릎이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업킥 때문에 가슴 누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유형은 이 골반의 높이에 맞게 업킥이 되지만은 저병은 골반보다 높은 곳까지 업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 누르기가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이 동작이 돼서 가슴 누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골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업히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좀 더 가슴 누르기가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선수 애들도 이 동작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지도하면서 저병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잔소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기초적이기도 하지만은 선수 애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무물보에서 평형킥에 관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평형킥이 약한 사람은 상체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킥의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전제 조건을 깔게요. 킥은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상체를 이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용을 잘 해야 되냐? 상체가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발차기가 밀고 나가야 할 무게가 많아져요. 그러면 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체를 들어서 하는 평형보다는 상체를 조금 내려서 대각선으로 전진하는 평형을 하셔야 자기 킥이 약한 거를 보완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을 뒤로 가지 말고 앞에 두고 평형을 하면은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고 킥이 약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많이 들지 말고 중심을 앞에 두고 하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광배근을 잘 쓰는 스트로크도 달아주세요. 수영할 때 광배근을 잘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당길 때 광배근으로 당겨야지 팔로만 당기면은 힘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형할 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광배근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곧 이제 몸통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몸통 회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습할 때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손바닥에 물에 걸리는 양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팔 전체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광배근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패드를 잡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손에 있는 부하를 쥐어주면은 좀 더 광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유리합니다. 선수들은 왜 자유형 풀 동작할 때 일자로 스트로크 중인 손을 배꼽 쪽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궤적이 S자를 그리다가 허벅지를 스치면서 피니시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우리 S자하고 I자 얘기할 때 완벽한 I자는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관절의 모양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영할 때 손끝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 일자에 비슷하긴 해요. 근데 볼 때는 얘가 쭉 오면서 몸도 같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처럼 보이냐면 S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허벅지를 스치면서 피니시하는 거 맞죠? 허벅지 혹은 뭐 골반 스치면서 하는 거 맞고요. 휘어 들어간다, 휘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I자가 아니라 살짝 S자로 수영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S자의 크기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수영은요 I자 수영이 가장 효과적인 수영이고, S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완벽한 I자는 될 수가 없어요. 관절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영상을 보실 때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손이 지나간 지점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특히 손목이 지나간 지점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거의 I자에 비슷하실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이제 뭔가 준비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PD님이 저한테 이렇게 즉석에서 주세요. 그래서 혹시 답변이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당일날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